한국어. 경기도의 어느 육군기지. 2025년 첨단 기술로 무장한 대한민국 국군의 위용이 드높았다. 그러나 이곳에도 삶의 희로애락은 존재했다. 배성준 중위는 딱딱한 군화 소리를 내며 사무실로 향했다.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근 새로 도입된 휴대용 전자전 장비 K-디펜더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K-디펜더는 적의 통신을 교란시키는 최첨단 장비로 기밀 유출 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었다.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성준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사건 보고서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도난 장소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되는 병기고였다.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다. 내부 소행일 가능성이 높았다. 용의자는 이현우 이병을 포함한 몇 명으로 압축되었다. 현우는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은 병사였지만 최근 들어 이상 행동을 보였다는 보고가 있었다. 차준호 하사님, 이현우 이병 데려오셨습니까? 네, 중위님, 여기 있습니다. 준호가 현우를 데리고 사무실로 들어왔다. 현우의 얼굴은 창백했고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다. 성준은 현우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지시했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이현우 이병, K-디펜더에 대해 아는 것이 있습니까? 성준의 질문에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중위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그러나 성준은 현우의 눈빛에서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다. 같은 시각 훈련소에서는 김민재가 땀을 뻘뻘 흘리며 사격 연습을 하고 있었다. 드디어 실탄 사격 날이었다. 민재는 K2 소총을 꽉 쥐었다. 긴장감에 손에 땀이 차 미끄러웠다. 탕! 민재의 총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다. 총알은 나가지 않았다. 노리쇠는 후퇴 고정되지 않았고 탄피도 배출되지 않았다. 민재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최 상사가 호통을 쳤다. 김민재 훈련병. 무슨 일인가? 총이 이상합니다. 최 상사는 민재의 총을 뺏어 들고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노리쇠 뭉치를 분해했다. 그 안에서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되었다. 이게 뭐야? 이어폰 마개잖아? 김민재, 내 짓이지? 민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민재는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다. 자신은 총기 분해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옆에 있던 박도연이 나섰다. 최 상사님, 민재는 총기 분해를 할 줄 모릅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최 상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도연을 쳐다보았다. 박도연 훈련병, 네가 뭘 안다고 그러는가? 저는 기계공학과 학생입니다. 총기 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재는 저와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최 상사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지만 민재를 소대장에게 데려가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소대장실에서 민재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다. 총기관리소홀로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도연은 민재를 위로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다. 도연은 훈련소 내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고 다른 훈련병들을 탐문하며 증거를 수집했다. 한편 성준은 현우를 계속해서 추궁했지만 현우는 입을 꾹 다물었다. 준호는 현우의 관물대를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현우의 전자수첩을 발견했다. 암호로 잠겨 있었지만 준호는 기술팀의 도움을 받아 암호를 해독했다. 수첩에는 현우가 누군가에게 협박당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중위님, 이걸 보십시오. 준호가 성준에게 수첩 내용을 보여주었다. 성준은 심각한 표정으로 내용을 읽어내려갔다. 현우는 선임병들에게 K-디펜더를 훔치도록 강요당했고 만약 거절하면 가족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것이었다. 성준은 사건의 배후에 더 큰 음모가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한국어. 이 사건, 단순 절도 사건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성준은 헌병대에 연락하여 사건을 정식으로 수사 의뢰했다. 그리고 협박범으로 지목된 선임병들을 소환하여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사 과정에서 선임병들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증거 앞에 무너졌다. 그들은 불법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K-디펜더를 빼돌리려 했던 것이다. 그 배후에는 민간 군수업체와 연루된 거대한 범죄 조직이 있었다. 훈련소에서는 도연의 노력으로 민재의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었다. 사격 훈련 전날 다른 훈련병이 민재의 총을 만지는 모습이 감시 카메라에 찍힌 것이다.
그 훈련병은 평소 민재를 질투하고 괴롭히던 인물이었다. 결국 그 훈련병은 자신의 죄를 자백했다. 그는 민재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이어폰 마개를 총에 넣은 것이었다. 민재는 누명을 벗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도현은 민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고생했다, 민재야. 이제 마음 편히 훈련받을 수 있겠다. 도현아,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민재는 도현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며 훈련에 매진했다. 헌병대의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K 디펜더를 빼돌리려 했던 선임병들과 민간 군수업체 관계자들이 모두 체포되었다. 성주는 사건의 전모를 밝혀낸 것에 안도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씁쓸함이 남아있었다. 군대 내 부조리와 비리가 여전히 만연하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기강을 바로잡고 병역 문화를 개선해야 합니다. 성주는 상부에 보고하며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의 노력으로 군 내부 감찰이 강화되었고 병사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훈련소에서 민재와 도현은 마지막 훈련을 마치고 수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었다. 민재야, 자대 가서도 연락 자주 하자. 그래, 도현아. 우리 꼭 다시 만나자. 두 사람은 뜨거운 포옹을 나누었다. 훈련소에서의 힘든 시간은 그들의 우정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민재는 자대 배치를 받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훈련소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는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도현과도 꾸준히 연락하며 서로를 응원했다. 성주는 K 디펜더 사건 이후 전역을 결심했다. 그는 군 생활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지만 동시에 회의감도 느꼈다. 그는 사회에 나가서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다. 몇 년 후 성주는 변호사가 되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는 우연히 뉴스에서 이현우의 소식을 접했다. 현우는 출소 후 정보기술 분야에서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어 있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에 공헌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성주는 마음속으로 현우를 응원했다. 민재와 도현은 전역 후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설립했다. 훈련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꿈을 향해 나아갔다. 가끔씩 훈련소 시절을 떠올리며 웃음을 짓곤 했다. 그들에게 군대는 힘들었지만 소중한 추억과 값진 경험을 안겨준 곳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 함께할 친구를 만나게 해준 곳이었다. 어느 날 성주는 군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찾다가 민재와 도현의 회사를 알게 되었다. 그는 두 사람에게 연락하여 만남을 가졌다. 오랜만에 만난 세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민재와 도현은 성준에게 훈련소에서 있었던 이어폰 마개 사건을 이야기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성준은 그들의 성장에 감탄하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두 분 모두 정말 멋진 사업가가 되셨네요. 훈련소에서 만난 인연이 이렇게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중위님 덕분입니다. 그때 중위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민재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다. 성준은 민재의 어깨를 두드리며 따뜻하게 위로했다. 이제 과거는 잊고 앞으로 더욱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그 후 성준은 민재와 도현의 회사와 협력하여 군 법률 상담 서비스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법률 지식과 민재, 도현의 기술력을 결합하여 병사들의 권익 보호에 한국어, 기여하고자 했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많은 병사들이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성주는 법률 분야에서 명성을 얻었고 민재와 도현의 회사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훈련소에서 함께 했던 시간을 잊지 않았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과거의 추억을 공유하며 우정을 이어갔다. 그리고 어느 날 성주는 교도소에서 이현우를 만났다. 현우는 불법 도박 사건에 연루되어 다시 수감된 것이다. 성주는 착잡한 심정으로 현우를 바라보았다. 현우씨, 왜 또? 죄송합니다, 중위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떨구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성주는 현우에게 따뜻한 조언을 건넸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주는 현우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률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현우가 과거의 잘못을 딛고 일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자신의 자리에서 정의를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